안녕하세요. 효자동물생활 팁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그로브 나무 키우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이게 정확히는 맹그로브 씨앗입니다. 맹그로브 나무에서 씨앗이 열려서 바닷가에 떨어져 갖고 물에 둥둥 떨어다니면서 안착할 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약간 통통한 부분이 여기 뿌리가 나는 부분입니다. 뿌리가 나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게 또 뿌리가 나온 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5개를 구매했는데 국내 환경에서 키우기가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도전을 해봤는데 항상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는 5개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3개를 구매했는데 씨앗이 좀 작기 때문에 서비스로 2개 더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물에만 꼽아놔도 되고 어항에도 그냥 꼽아놔도 돼요. 바닥재가 있으면 바닥재에 꼽아놓는 게 좋고요. 만약에 뿌리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 뿌리 부분은 빗을 째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 성공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바닥재가 있는 어항 그런 데다가 놓고 뿌리를 빗에 안 째게 해갖고 확실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식물 보이시죠? 야, 요거 훅이 요것도 많이 있는데 요거 훅을 한번 털어볼게요. 자, 이 친구 이제 훅을 털어놓으니까 정체가 보이죠? 여기 알이 달려있네요. 동그란 알이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친구는 바로 토란입니다. 토란인데요. 이 친구도 토란이나 맹그로브 나무, 미나리 이런 게 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반에, 요번에는 어항에도 한번 넣을 생각인데 일단은 수반에 먼저 놓고 서서히 적응을 시키고 또 어항에 또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게 뿌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풍부하게 많이 나면은 식물들이 질산염이나 암모니아 같은 걸 흡수를 하잖아요. 이 흡수할 때 그 흡수력은 이 뿌리의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뿌리가 풍성한 만큼 그 안 좋은 물질들을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많은 식물들을 구했고요. 그리고 맹그로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뿌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물에 담가 놓고 키우면 뿌리가 더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은 보시면은 훅에서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항이나 수반에 바닥재가 있으면 바닥재 속에 심어도 되고요. 바닥재가 없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야외 촬영을 많이 나가서 요걸 아직 어항이나 뭐 화분에 심지 못했는데 지금 잎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메다카 수반에 넣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꾸미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맹그로브 나무 2달 정도 지났거든요. 와, 근데 벌써 잎이 많이 났어요. 아, 보세요. 잎 많이 났죠? 요게 저희 가게 입구에 있기 때문에 햇빛도 많이 들고 요즘에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잎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정도면 요번 맹그로브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는데 이 맹그로브 뿌리 쪽은 햇빛이 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항이면은 바닥재 속에 묻어놓거나 이렇게 뿌리가 빛에 노출 안 되게 하면은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잎을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맹그로브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는 굉장히 많이 자랐죠. 하나는 이 정도 자랐고요. 또 마지막은 잎이 살짝 났어요. 지금 꽤 오랫동안 이렇게 났었거든요. 햇빛을 많이 보는 쪽이 잎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잎이 하나 남은 거 이렇게 바로 돌려놨더니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또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맹그로브가 바닷가나 이런데 이제 이 씨앗을 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퍼져나가서 씨앗이 번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심을 때 보시면은 뿌리 쪽은 약간 색깔이 진해요. 그리고 뿌리 쪽이 더 통통합니다. 위쪽은 약간 얇겠고요. 색깔도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 아래 위로만 잘 맞춰갖고 햇빛 그리고 뿌리는 햇빛이나 빛에 노출 안 시키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항 속에 꼽아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짝 뿌리가 보이긴 하는데 뿌리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항에 넣어서 키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 침실에 있는 맹그로브 하나인데요. 이렇게 어항에 바닥재 안에다 꼽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재에다가 꼽아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형광등 불빛 하나로만
이렇게 싹이 조금 났어요. 확실히 햇빛을 많이 보면은 싹이 더 그만큼 빨리 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한수 어항이거든요. 이게 메다카들이 살고 있는데 이 바닥재가 어느 정도 있고 식물, 이런 식물들이 있으면은 물을 안 갈아도 상관없더라고요. 옆에 보면은 또 메다카 어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환수를 해줘요. 이걸 환수 안 해주면은 바닥에 이물질이 굉장히 두껍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빼서 환수를 하는데 이렇게 바닥재가 있고 식물들이 있으면은 무한수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메다카 어항은 물 보충만 해갖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살아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은 이거 시금치. 시금치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금치입니다. 나머지 시금치는 물속에 깊이 담가놔서 그런지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 자세하게 한번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수반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재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바닥재가 있으면은 바닥재에 꼽아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바닥재가 없으면은 이 수반이나 이렇게 놓으면은 식물들이 완전 물속에 잠겨버리거든요. 누워갖고. 그래갖고 요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망에 걸쳐갖고 수경식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쓰는 용도는 브라인 시림프 구벽이로 쓰고 있는데 이건 원래 그 차 우려내는 그 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놓고 식물 같은 거 배치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또 제가 나름대로 써봤던 건데 이게 싱크대 덮개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상관없더라고요. 여기다 담으면은 식물이 쓰러지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란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많던 토란이, 이 토란도 뿌리만 물속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잎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잎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망이나 거치할 수 있는 거에다가 뿌리만 살짝 담그면은 이렇게 싱싱하게 토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요번에 시행착오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 토란들은 다 녹아서 없어졌고요.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담글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수경 재배로 토란이나 시금치 같은 것도 기를 수 있습니다. 시금치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잎에 들어가도 되는데 잎이 물속에 잠기면은 이게 수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뿌리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경식물들도 보면은 뿌리만 물속에 잠기게 했고요. 물론 수초라면은 물속에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쓰는 수경식물들은 이런 식으로 뿌리 쪽만 물속에 살짝 담가 놓으면은 큰 무리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